저는 런던에 거주하는 여학생입니다. 잠시 한국에 다녀오느라 기숙사 신청을 늦게 해서 학교 기숙사를 사용할 수 없었던 저는 이스트 런던 쪽에 있는 베스널 그린에 레지던스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잠이 오질 않아 새벽까지 깨어 있다가 한국이 아침 시간이라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친구가 저에게 아직도 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냐고 묻더군요. 전 어릴 때부터 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야 잠이 오는 습관이 있었죠. 친구는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는 되도록 그렇게 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은 사람이 드다르는 곳이라 신발도 집 안쪽으로 두지 않는 거라면서 말이죠. 전 대충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면서 해가 뜰 때까지 통화를 하다가 그대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해 봤더니 친구에게 연락이 와 있는 것입니다. 꿈에 제가 나와서 베란다에 자꾸 뭐가 있다고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정말 사람이 지울 수 없는 듯한 소름 끼치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다고 하네요. 전 조금 당황했지만 그냥 얼버무리며 넘겼습니다. 숙소는 원룸식으로 화장실과 부엌, 베란다는 룸메이트와 같이 써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베란다가 있어서 편하고 좋다며 전 친구를 안심시켰죠. 그리고 그날 저녁 어김없이 무서운 동영상과 라디오를 듣다가 친구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지 말라고 했던 그 말에 전 베란다에 머리를 두고 누웠습니다. 눈이 감긴 순간 전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벽에 등을 대고 팔은 팔짱을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자세로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눈이 천천히 떠지더니 체구가 정말 작은 노파가 온통 검은색 옷차림에 모자까지 쓴 채 절 노려보고 있었죠. 초록색 피부에 매부리 코를 한 노파는 점점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둥둥 떠있는 듯한 그 노파의 목이 쭉 늘어나더니 그대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위에 눌렸던 저는 이번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죠. 노파는 저를 이리저리 살피더니 베란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노파는 베란다 쪽을 계속 응시하더니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그리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팔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전 무서운 것을 너무 많이 봤나 생각하며 친구에게 가위에 눌렸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도 전 문 쪽으로 머리를 두지 않았고 그 노파는 또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고 그걸 보는 제 마음도 괜히 아파왔습니다. 노파는 곧바로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소리로 노파는 그렇게 소름 끼치게 울기 시작했고 전 그 끔찍함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눈이 다시 저절로 떠졌고 노파는 제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쇠가 긁히는 듯한 목소리로 C A T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고 싶었지만 감기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노파는 이번엔 목소리를 점점 높여서 그렇게 계속 말을 해댔고 그러다 베란다 쪽으로 가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다음날 홀리데이를 쓰고 리셉션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혹시 할머니에 대해서 뭔가 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돌아다녔죠. 제 룸메이트는 스위스에서 온 남자였습니다. 남녀가 공간을 같이 쓰려면 서로 동의를 해야 했는데 저도 그 남자도 동의를 해서
각자의 방 외에 공간은 같이 쓰게 되었죠. 그 남자와는 이사온 첫날 이후로 전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베란다에 항상 큰 상자를 쌓아뒀는데 짐이 많은가 보다 하고 별 신경은 쓰지 않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전 알 수 없는 냄새로 골치가 아파져서 컴플레인도 넣어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역한 냄새는 룸메이트의 베란다 쪽에서 나는 것 같았고 그 남자는 항상 아침에만 잠깐 있다가 나가는 편이었습니다. 전 그 상자가 몹시 궁금해서 결국 몰래 그 상자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상자를 열자 또다시 상자가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상자가 나오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테이핑된 상자의 마지막을 여는 순간 뭔가 역한 냄새를 풍기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잘 밀봉된 그것을 뜯어내자 죽은 고양이의 사체 6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 룸메이트가 들어와서 제가 상자를 열어본 것을 보고는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전 일단 무서워서 방으로 가서 옷만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죠. 처음에는 몰래 고양이를 데려다 기르다가 그렇게 죽은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가 이상한 겁니다. 분명 룸메이트가 큰 잘못을 한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밤 그 할머니는 또다시 저에게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품에는 여러 마리의 고양이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아침에 옆방 베란다에서 발견한 그 고양이들, 그 사체였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룸메이트를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상습적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죽인 뒤 그 주인의 집 앞에 두거나 자신의 방으로 챙겨와선 그 상자 속에 숨겨뒀던 겁니다. 아마 제가 봤던 그 고양이들은 할머니의 고양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자신의 고양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으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고 전 그곳에서 한 달만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문 쪽으로 두고 자는 습관도 고치게 되었습니다.